수업합시다. 아직 시간 안 됐나? 된 것 같은데. 수업합시다. 우리 아까 162페이지에 얘가 흑백으로 복사되어 있는데 완자에 보면 책에는 여기 첫 번째가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처음 거는 유명하게 빨간색이고요. H알파가 여기 노란색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잘못된 거예요. 책이 노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이에요. 이게 빨간색이면 알아둬야 되고 마지막에 보라색이고 저희 가시광선이라는 건 알아야 되고 빨간색 여기가 파란색이고 여기가 지금 보라색인데 얘가 노란색은 아니고 파장 계열이 노란색은 아니고 저기가 약간 청록색 계열인데 실제로는 약간 청록색 계열인데 몰라도 되고 빨간색부터 보라색까지 4개라는 거. 그리고 내가 이제 계열별로 하는 거랑 아까 잠시 착각을 했는데 요 4개 중에 아까 하던 겁니다. 요 3개만 얘기를 하면 요 3개를 보면 에너지가 크고 대중소라고 생각하면 진동수가 대중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죠? 진동수가 대중소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역수관계로 가는 거니까 역수관계로 가는 거니까 파장이 빛에너지가 제일 큰 놈이 이제 파장이 짧은 거고 파장이 짧은 거고 얘가 파장이 중간으로 짧은 거고 얘는 파장이 긴 건데 이거보다 이게 길면 당연히 이거보다 이게 길겠죠.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한 이 스펙트럼을 보면 여기서 이렇게 길어진 거죠. 여기가 H알파, 여기가 H베타, 여기가 H감마, H데타는 것도 이렇게 짧아지겠죠. 그 다음 페이지 지금 163페이지 해야 되죠? 진짜로 말만 잡고 빨리 한다고 하면 빨리 할게요. 1의 1번 양자수가 커질수록 위로 올라갈수록 에너지 간격은 좁아진다. 그죠? 2번 방출되는 광자의 에너지는 그 화살표 중에 길이가 제일 긴 놈을 봐야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장 크다. 3번
B에서 방출되는 빛은 C보다 길이가 작으니까 작다. 빛의 진동수가 작다고요. 이 길이에 비례해서 요 에너지가 나오게끔 설계가 돼 있죠. 여기를 문제를 악질적으로 에너지 준위는 뭐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이라고 써놓고 이렇게 썼으면 에너지를 당연히 이렇게 갈수록 촘촘히 그려야 되는데 뭐 에너지를 이렇게 그려놓진 않겠죠, 그죠? 이렇게 그려놓진 않을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그려놓지는 않지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학생들 혼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걸 거의 등강경처럼 해놓는다든지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거고 저렇게 하면 줄이가 된다는 사실관계는 알아두는 게 좋아요. 빨리 풀 때 바로 길이로 다다다닥 보는 거지. 지금 3번까지는 1에 3번 작다. 자, 그 다음 C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D에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보다 에너지가 작으니까 더 길죠. 되게 길다가 되고. 자, 그 다음 가끔 어려운 문제 중에 경우의 수 따지는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요게 지금 양자수가 4개면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나오겠어요? 원래? 4에서 1, 3에서 1, 그죠? 2에서 1. 자, 그 다음에 4에서 얼마입니까? 2, 3에서 2. 그 다음에 4에서 3에서 총 6개가 나오겠죠? 총 6개가 나오는데 지금 4개만 그려져 있으니까 2개가 빠져있죠? 2개가 뭡니까? 4에서 2와 3에서 1. 2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 총 6개는 이렇게 세도 되지만 어떻게 돼요? 컴비네이션 4의 2란 말이에요. 컴비네이션 4. 자, 그 다음 3번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얼마입니까? B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H분의 E4 빼기 E3죠. E4 빼기 E3고. 자, 그 다음 C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C에서 방출되는 H분의 E3 빼기 E2니까 그 두 개를 더하면 당연히 H분의 E4 마이너스 E2가 되겠죠. 처음부터 B하고 C를 합해서 처음부터 에너지 차이를 H로 나눠도 되고요. 답은. 자, 요 중요한 건 여하튼 3번 답은 이거고. 근데 H가 뭐야? 플랑크 상수. 그냥 상수야, 상수. 엄청 양자역학에서 유명한 상수인데 6.64 곱하기 11 마이너스 34승인데 6.62 곱하기 여하튼 그냥 상수야. 진동수는 이걸 다 나눠야 돼요. 그러니까 빛이 가지는 에너지가 빛 알갱이 하나가 가진 에너지가 상수 곱하기 빛의 진동수거든. 그러니까 이 에너지 차에 해당하는 나오는 빛의 진동수는 H분의 1일 거 아니야.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마지막 시간 수업 들었다며. 마지막 시간 이런 내용 했을 텐데. 네, 집에서 보는 자, 여하튼 에너지를 상수로 나눠야 F가 되고 F하고 E는 비례관계이고. 자, 4의 1번 수소원자 에너지 준위는 부연속적이다. 맞고 이 2는 이 2가 어디 갔어요? 이 2가 2분의 1 이원이 아니라 4분의 1 이원이죠. 2번은 틀렸고 이원도 음수고 이 2도 음수인데 이 2는 4분의 1 이원이죠. 자, 그럼 3번 A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BCD에서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의 합과 같다. 지금 요거 이해했으면 같다는 거 알겠죠? BCD 에너지를 합하면 A니까 에너지가 알아듣겠습니까? 이제 유명한 거예요. 빛의 진동수 3개를 더하면 A의 진동수가 됩니다. A에서 나오는. 그럼 더 유명한 건 뭐가 있냐면 A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의 역수는 진동수라는 게 원래 이거잖아요. 이거는 람다 B분의 C 더하기 람다 C분의 C 더하기 람다 D분의 C니까 빛의 속도 C 약분하면 그러니까 진동수 길이는 그냥 더해지는 거니까 파장 길이는 역수로 더해야 된다고. 알아듣겠어요? 이것도 많이 물어보는 거예요. 보기에다 이렇게 넣어놓고 맞다 틀리다 맞는 거예요. 이해되죠? 요거는 저도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4개 말고 3개짜리는 되게 많이 나오고.
자, 그 다음 빛의 영역이 주로 방출되는 계열을 쓰시고 1. 가시광선 영역은 발머, 2. 자외선 영역은 라이먼, 적외선 영역은 파시엔. 됐죠? 자, 그 다음 2번 라이만 계열 중 빛의 파장이 가장 긴 경우, 파장이 가장 긴 경우예요. 그다음 에너지가 가장 작은 거죠. 자, 요런 놈들 중에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건 요거죠. 2에서 1로 내려오는. 그래서 답은 2에서 1이고 n 2에서 2. 파장이 가장 짧은 거를 하라고 하면은 무한대에서 1이라고 답하면 됩니다. 무한대라는 숫자가 없지만. 자, 그 다음 발머 계열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거. 자, 말이 잘 안 나오네. 자, 얘는 3에서 2입니다. 3에서 2. 3에서 2. 자, 4의 1번 수소 원자는 전자를 한 개 갖고 있죠. 틀렸고. 4의 2 빛의 진동수는 라이먼 계열이 제일 크죠. 맞고. 라이만 계열 중 파장이 가장 긴 놈은 발머 계열 중 파장이 가장 짧은 것보다 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파장이 짧죠. 3번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파장이 짧다예요. 틀렸죠? 이해되죠? 4번 파시엔 계열 중 진동수가 가장 큰 경우는 발머 계열 중 진동수가 가장 작은 경우보다도 진동수가 작죠. 그죠? 닭의 대가리는 지금 뱀의 꼬리보다 더 못하다 이런 얘기죠. 4번은 맞다. 됐고. 자, 내신 만점 문제. 계속하면 될까요? 봅시다. 자, 프리즘에서 A에서 지금 빛이 나오죠. 지금 뭡니까? 어떻게 된 거야? 아, 빛이 양쪽으로 나오구나. 자, 백열등에서 빛이 나오는데 왼쪽으로 간 놈은 그냥 분광기를 통해서 빛이 이제 파장에 따라 이렇게 굴절되는 정도가 달라가지고 분광이 된 거죠. 그래서 왼쪽에 나온 게 뭡니까? 방출 스펙트럼이고, 그죠? 근데 백열등이니까 연속 스펙트럼이 나오죠. 근데 자꾸 소리를 하고 있네. 자, 왼쪽에는 빨주노초 파남보 쭉 연속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오른쪽으로는 요 저온의 기체에서 특정한 파장이 흡수되고 이제 흡수 스펙트럼이 오른쪽에서 나오겠죠, 그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 이은 맞고, 디귿 X의 방출 스펙트럼은 여기는 없지만 흡수 스펙트럼하고 선의 위치는 같다 맞죠? 기억, 이은, 디귿 다 맞습니다. 다 맞고, 자, 그 다음 밑에 2번 두 강원에서 나온 빛을 간이 분광기로 각차를 했다. 가 나가 있다. 자, 가에서 빛의 파장이 짧은지는 일단 봐서는 모르죠. 그럼 나를 비교를 해서 봐야 되는데 나를 보니까 간격이 오른쪽으로 넓어지죠. 오른쪽으로 넓어지니까 오른쪽이 빨간색이다. 오른쪽이 파장이 긴 쪽이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이어는 지금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틀렸죠. 지금 흡수 스펙트럼이 아니고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틀렸고 디귿 나의 스펙트럼으로 지금 나가 방출 스펙트럼이잖아요. 방출 스펙트럼이니까 그 빛이 나오는 그 기체 수소 기체인지 뭔지 구성원소를 알 수 있다. 맞죠? 디귿이 맞습니다. 그죠? 자, 그다음 3번. 이번엔 헬륨입니다. 그죠? 헬륨이고 지금 파장이 왼쪽이 길게 돼 있어요. 파장이 왼쪽이 길게 돼 있고 이게 헬륨은 에너지 준위가 훨씬 더 복잡하겠죠. 수소보다는. 일반적으로는 에너지 준위가 되게 복잡해서 이 간격이 한쪽으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띄엄띄엄하게 이상하게 막 불규칙적으로 나와요. 일반적으로는. 자, 여하튼 왼쪽이 지금 파장이 긴 상태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러드포드 원자 모형은 이런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을 무조건 설명할 수 없죠. 수소든 헬륨이든. 이게 1번이 바로 답입니다. 1번이 바로 답이고 2번 띄엄띄엄한 걸로 봐서 에너지가 양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서 2번 맞고 3번 진동수가 가장 큰 놈은 파장이 가장 짧은 거니까 맞고 4번 광자의 에너지는 파장이 667, 파장이 긴 놈이 작죠. 4번도 맞고 5번 이 백열등을 저온의 헬륨 기체에 통과시키면 587이 원래 나오던 숫자니까 이 자리가 흡수가 될 수 있죠. 금은선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 뭐 이건 지난 시간부터 계속 하던 거죠. 그냥 빨리 읽으면 원자 주의 임의 궤도에서 원운동하는 전자는 문제점이죠. 문제점. 원래는 러드포드가 이렇다고 한 게 아니라 전자계학에 의하면 아까 그림 나선형으로 그렸죠. 전자 이파를 계속 방출한다. 에너지가 감소한다. 그래서 원자의 값 붙게 되고 원자의 아까도 했지만 안정성을 설명할 수 없다. 그래서 수소 원자의 띄엄띄엄한 선 스펙트럼이 생기는 까닭도 설명할 수가 없다. 답은 4번입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여기 풀어본 학생 있나? 여기 풀어본 학생 없어요? 왜 안 풀어봤으라고 뭘 알려는 게 아니라 내가 풀어보는데 집에서 풀고 왔는데 내가 풀고 있으면 짜증나잖아. 그래서 안 풀어봤으면 풀면 되겠죠? 네. 자, 5번 보호 원자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한다 맞고 2번 특정한 궤도에서 원운동할 때는 우리는 모르지만 어떤 보호의 양자 조건이라는 게 있어서 전자기파 방출 안 한다고 했죠. 그때 물질파의 정수배 이런 얘기였는데 몰라도 되고요. 자, 여하튼 맞고 3번 전자의 에너지 양자화되니까 맞고 4번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안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바닥 상태가 안정된 상태고 들뜬 상태가 불안정한 상태예요. 사실. 그래서 4번은 가까울수록 안정하다고 5번 전이할 때 방출하는 흡수한 광자 에너지는 투전 속적이다 맞고 자, 보호의 원자모형 밑에 쭉 또 6번, 7번 E1, E2, E3 다 음수들인데 E1보다 E2가 크고 E2보다 E3가 크니까 보기 기억 맞고 보기 니은 좀 전에 했죠. 바닥 상태일 때 가장 안정하다 맞고 1인 궤도에 있던 놈이 E2 빼기 E1을 받으면 당연히 2로 올라갈 수가 있죠. E2 빼기 E1만큼 차이의 에너지를 흡수할 수가 있고 위로 올라갑니다. 기억 니은 이것 다 맞고 자, 그 다음 3번 3에서 2로 전이하면 당연히 E3 빼기 E2만큼의 에너지가 양수인데 요 에너지가 나오겠죠. 그죠? 요 에너지에 해당하는 광자 한 개가 나온다고요. 그죠? 광자 한 개. 그 광자의 진동수. 입자라고 해놓고 광자의 진동수라는 게 단어 자체의 모순이에요. 우리 일반적으로 그죠? 자, 광자의 진동수. 파동으로 생각했을 때 파장은 람다분의 C죠. 그죠? 이렇게 돼서 요 식에서 나오는 빛의 파장 람다는 얼마입니까? E3 빼기 E2분의 하 C. 요게 답이다. 여기가 답입니다. 풀이 과정은 위에 있는 걸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에너지 준위가 마이너스 13.6, 10.2 이런 게 있네요. 근데 빛이 10.2 일렉트론의 빛이 수소 원자에 딱 들어오면 10.2를 흡수하면 마이너스 3.4에 있는 놈이 어디요? 마이너스 12. 얼마입니까? 1이죠. 10 미쳤구나. 13.6에 있던 놈이 12.1을 흡수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죠. 위로. 내가 뭐 하고 있죠? 왜 자꾸 10.1을 얘기하고 10.2 제정신이 아닙니다. 방학 처음에 내가 좀 요즘 잠이 죽겠어. 제정신이 10.2 10.2는 흡수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자, 5.6을 받으면 마이너스 8로 올라갈 수 있느냐? 안 됩니다. 5.6의 에너지 자체는 얘가 흡수를 안 합니다. 아예 튕겨내요. 흡수를 안 해요. 편식합니다. 기억 가에서 전자는 n이 2인 상태로 전이한다 맞고 이연은 이런 일 없다고 했죠. 이연 틀렸고 그 다음 디귿 입사한 빛의 진동수는 가에서가 있고 흡수는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전자는 안 올라가는데 그냥 빛의 진동수만 비교하고 있는 거죠. 지금 10.2짜리 빛하고 5.6짜리 빛은 당연히 진동수는 에너지가 큰 놈이 진동수가 큰 거고 그죠? 그러면 파장은 5.6짜리가 크겠죠.
진동수만 물어봤네요. 진동수는 가가 나보다 크니까 틀렸죠. 이것은 틀렸습니다. 말만 긴데 아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 9번. N은 1에 있다가 F0에 비치니까 이제 HF0의 에너지를 흡수했죠. 흡수해서 3으로 올라갔답니다. 3으로 올라갔다가 F1을 방출해서 아마 N은 2인데까지 내려갔겠죠. 그죠? 그 다음 2에서 1로 내려가면서 또 그 차이에 해당하는 만큼 이제 F2를 방출했겠죠. 이해되죠? 이 에너지 차이가 이게 지금 F0를 흡수해서 올라갔으니까 이 차이가 HF0예요. 그죠? 자,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가 F1이 내려왔으니까 이게 HF1이에요. 에너지가. 자, 요게 HF2예요. 자, 따라서 F1이 F2보다 작죠? 길이가 작으니까 F1이 F2보다 작다. 이제 기억 틀렸고. 자, 미연은 이거는 이거다 이거니까 맞죠? 미연 맞고. 디귿 바닥 상태에 있는 수소 원자는 진동수가 자, 요 놈은 F1을 흡수를 못하죠. 요 놈은 F1을 흡수 못합니다. F1 흡수하려면 여기 있던 놈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죠.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1인 상태에 있던 놈이 A를 흡수해서 2로 올라갔고 또 B를 흡수해서 3으로 올라갔답니다. 이게 A 빛이고 이게 B 빛이에요. 그죠? 요게 EA고 요게 EB고 3에서 1로 전이할 때 방출하는 광자의 에너지는 당연히 EA 더하기 EB겠죠. 그죠? 나눠서 올라갔던 걸 한 방에 다 쓰고 내려오겠죠. 2번은 문제가 틀린 겁니다. N은 1인 상태의 전자가 EA보다 작은 에너지를 갖는 광자를 흡수했을 때 전자의 전이 여부를 서술하시오. 흡수를 했는데 못 올라가는 게 아니라 흡수 자체가 안 됩니다. 문제가 잘못된 거예요. 됐습니까? 문제가 틀렸으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EA보다 작은 에너지는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전이도 할 수 없고. 내가 생각을 할 때 이 원자 교재를 만든 사람은 물리학 전공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도 있어. 내용 설명을 보면은 되게 학생 입장에서 이야기 속에 다른 교재에 비해서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원자의 장점인데 학교 현대물리 부분은 단점은 가끔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적어놓은 되어 있습니다. 자, 여하튼 지금 10번은 11번 수소의 선스트럼의 계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가시광선은 발머에서만 나온다. 맞습니다. 2번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라이먼이 파장이 짧죠. 에너지가 크고 자외선 그죠? 자외선 파장이 짧다. 자 그래서 2번 맞고 3번 라이먼 계열은 바닥 상태까지 떨어지죠. N은 1까지 떨어지니까 맞습니다. 자 4번은 N은 3까지 떨어지는 거죠. 3까지 4에서 3, 5에서 3, 6에서 3, 7에서 3 이런 거 4번도 맞죠. 자 5번 발머 계열에서 가장 짧은 파장은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고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건 발머 계열 중에 제일 긴, 제일 유명한 H알파 빨간색 빛 그놈이죠. 그죠? 가장 긴 파장의 빛이 3에서 2입니다. 답은 5번 중요하죠. 자, 그 다음 6번 볼까? 6번이란다. 12번 보면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빛은 뭡니까?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죠. 라이먼 계열에서 파장이 가장 긴 거. 여러분 했죠? 그러니까 E2-E1이죠. 요게 지금 나오는 빛의 HF인데 F가 람다분의 C니까 여기서 람다는 아까도 했지만 E2-E1분의 HC 일단 이렇게 된 거죠. 자, 여기 람다 1이고
자, 그 다음 파장이 가장 짧은 빛은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지는 거죠. 그죠? 무한대에서 1까지 떨어지는 거니까 무한대 에너지가 이 무한대 빼기 E1, EH 람다 2분의 C인데 요게 0이에요. 요게 0입니다. 그죠?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3.6 이게 EN이니까 n에 무한대를 넣으면 이게 0이죠. 여기가 0이 돼서 람다 2는 h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E1분의 HC입니다. 그죠? E1 자체가 음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람다 2예요. 됐죠? 그래서 람다 2분의 람다 1을 구하라고요. 람다 2분의 람다 이렇게 되니까 E2 마이너스 E1분의 마이너스 E1인가요? 이게 지금 람다 2분의 람다 1이죠. 마이너스가 보기 싫으면 E1 빼기 E2분의 E1이라고 쓰면 되겠죠. 원하는 게 어디까지인지 모르겠는데 요거를 쓴다면 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걸 써보면 E2, E1 여기다가 쓸까요? 뭐 우리 다 한 거잖아요. E1은 마이너스 1의 제곱분의 13.6 그죠? E2는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3.6 E1은 지금 마이너스 13.6이죠. 자리가 좀 좁은데 이게 얼마입니까? 13.6 여기는 13.6 빼기 4분의 13.6 그죠? 그래서 13.6 약분 하고 나면 1 빼기 4분의 1 해서 3분의 4가 됩니다. 그죠? 답은 3분의 4가 됩니다. 요게 3분의 4라고요. 당연하잖아. 왜냐면 이 2가 4분의 1 E1이잖아요. 이 2가 4분의 1 E1이니까 여기다가 바로 4분의 1 E1 더보면 3분의 4 되죠. 답은 3분의 4입니다. 자, 그 다음 13번. 자, 빛이 A, B, C 세 개만 일단 표시되는데 파장이 제일 긴 놈은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겠죠. A겠네요. 기억 맞고 이형 B는 1까지 떨어지니까 라이먼 계열이죠. 에너지가 굉장히 커서 자외선이니까 이형도 맞고 A나 C는 가시광선이죠. A나 C는 가시광선이니까 이것은 틀려요. 자, 그 다음 14, 15번. 자, 또 수소원자 모형이 있고 파장이 긴 게 오른쪽으로 돼 있고 기역이 아까 말한 빨간색이니까 제일 유명한 거죠. 지금 그죠? 세 개 중에 5에서 2, 4에서 3에서 2니까 기역이 H 알파 거기서 왼쪽으로 가서 500 옆에 있는 게 H 베타 그 다음에 400 옆에 있는 게 H 감마입니다. 자, 아까 여러 번 했으니까 람다 A는 람다 B보다 작죠? 에너지가 큰 놈은 파장이 작다. 기억 틀렸고 이어는 B하고 C를 더하면 A가 아니잖아요. 이어는 틀렸죠? 이어는 굳이 얘기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변이 더 작죠? 부등호가 좌변이 더 작다가 부등호가 되어있죠. 이어는 틀렸고 디귿 나의 기억은 3에서 2 C가 맞죠? 3에서 2가 맞죠? 됐고 자, 그 다음 15번. 자, 요런 것처럼 15번 여러분들 자연수의 비율로 구할 수 있겠어요? 요 공식 써서 한번 해보세요. 요 공식 써서 자연수로 비율을 구해봅시다.
15번이 그 빛의 파장의 뭡니까? 파장의 비를 그러니까 둘 다 구하는데 문제가 웃기게 돼 있죠. 문제가 지금 파장의 비라고 해놓고 FB, FC니까 진동수의 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파장의 비를 구해보세요. 람다 B 대 람다 C를 구해보세요. 답 나옵니까? 지금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그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물어본 거예요. 13.6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여기가 숫자가 마이너스 16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9분의 1, 여기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차이를 내는데 요 차이는 4분의 1 빼기 16분의 1이고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는 이제 음수가 붙으면 헷갈리잖아요. 4분의 1 빼기 9분의 1이라는 거예요. 위에. 자, 그럼 이게 얼마냐 하면 얘는 16분의 3이고 얘는 36분의 뭔가요? 아이고야. 얘하고 얘 최소 공개수가 얼마죠? 216인가요? 160에다가 16하고 36의 최소 공개수가 얼마죠? 2의 4승 2의 제곱 3의 제곱 그럼 2의 4승의 3의 제곱 144구나. 자, 그래서 얘가 144분의 27대 144분의 4가 곱해지니까 20이죠, 그죠? 그래서 요게 27대 20입니다. 그럼 얘는 바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그냥 요거만 뒤집으면 되겠죠, 역수니까. 답은 20대 27. 요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진동수의 비는 어떻게 다시 진동수 진동수 비가 에너지 비가니까 똑같은 거예요? 파장이? 파장하고 다르지. 진동수하고 파장의 관계는 빛의 진동수와 파장의 관계는 이렇게 되고 왜냐하면 파동의 속력은 진동수 곱하기 파장이거든. 네. 여기 이제 파동감은 다시 하지만 요게 납득이 가나 본데 납득이 안 가면 좀 더 설명하라고. 요 납득이가 이렇게 되지. 그러면 저게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 27대 20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봐. 지금 F의 B가 지금 F의 B가 27대 20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까? 지금 람다 B는 FB분의 C고 람다 FB분의 C고 람다 C는 FC분의 C잖아. 그럼 람다 B 대 람다 C는 FB분의 C 대 FC분의 C고 자리가 분명하네. 이거는 FC 대 FB잖아. 네. 지금 요 FC 대 FB 요게 27대 20이니까 요거는 20
20대 27이잖아. 됐어? 네. 비상이 할 수 있겠냐? 채원이 할 수 있냐? 정말? 내가 왜 두 번 물어보냐면 쟤는 얘라고 음성을 냈는데 니 음성을 냈는데 고개 한번 숙였어.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뭔가 이런 이상한 숫자들이 나오는 시험 문제 100%입니다. 100% 시험에 나와요. 자, 그럼 실력 업. 이게 이제 학생들 오답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놔요. 이렇게 그려놓으면은 봐. 에너지가 예를 들면 요 에너지하고 요 에너지하고 누가 큰 것 같아요? 그냥 얼핏 봤을 때 화살표가 얘가 기니까 얘가 에너지가 더 클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거는 원자 핵으로부터의 거리가 표시된 거고 전자 궤도로 실제 에너지는 어떻게 된다고요? 실제 에너지는 N은 1일 때가 있고 N은 2일 때가 있으면 N은 3일 때는 이거보다 되게 멀지야. 실제 거리는 멀지만 실제 거리는 훨씬 멀지만 N은 3일 때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그죠? 지금 이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 이렇게 돼 있으면 학생들이 많이 안 틀리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틀릴 수가 있다고.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이게 C고 이게 B고 이게 A예요. 그죠? 지금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입니다. 자, 이 A는 EB 더하기 EC다. 일단 기억났죠? 뭐 여기서는 지금 이것까지 물어보고 있지는 않는데 B하고 C 중에 뭐 누가 크냐 HB하고 HC 물어보면 다시 얘기하지만 C가 H는 FB하고 FC C가 여하튼 에너지가 더 큰 거예요. 자, 여하튼 기억 맞고 자, 니은 이 에너지는 이 에너지 더하기 이 에너지니까 이 에너지는 HFA 그죠? 여기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자, 여기서 방출되는 빛의 에너지는 HFB 여기서 방출되는 HFC H 약분하면 뭐 아까부터 하는 거지만 기억 맞고 자, 니은도 유명 기억은 아예 안 나와 있었구나. 돌아가라는 서 여하튼 기억은 당연히 맞고 이렇게 적혀 있으면 이것도 맞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파장에 역수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나오는 빛의 파장. 옛날에 보호가 있기 전에는 보호에 이게 왜 이렇게 시끄럽냐? 이게 왜 이름이 라이먼 계열, 발머 계열 이런 게 붙고 보호가 유명해졌냐 하면 보호가 이론적으로 우리는 안 하지만 사실 물 시간에 그런 걸 배워야 되지만 우리는 안 하지만 보호가 양자 조건이라고 그래서 에너지는 수소 원자에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는 이렇게 된다 라고 말을 했고 우리는 이걸 받아들여서 모든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없는 상태에서 이거 전에 발머 계열이나 라이만 계열이나 이런 게 있다고 이런 이론이 없는 상태에서 이유는 모르겠지만 수소 기체에서 빛이 나오는 걸 조사해 보니까 빛의 파장이 뭐 이런 값들이 나오더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숫자들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아무리 들여봐도 이게 없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알아듣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막 온갖 짓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럼 벽이 파장하고 예를 들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발목에 10개가 섞여 있지만 특정한 몇 개를 골라보면 이런 관계도 성립하는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숫자들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장 중에 잘 봤더니 어떤 파장들은 파장의 역수들을 합해봤더니 어떤 파장의 역수가 되더라고. 와 졸라 신기하다. 이유가 뭘까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옛날에.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다 이름이 있어요. 이런 걸 처음 발견한 사람이 리츠거든. 이걸 리츠의 결합 원리라고 그래요. 리츠의 결합 원리. 이런 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얘가 없었을 때는 이런 게 되게 수수해.
수수께끼 같은 거였을 거라고. 근데 이게 있으니까 이제 이렇게 당연해진 거예요. 자, 그 다음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 하여튼 시험 문제에서 중요한 건 기것 같은 거죠. 기것이 5분의 27, 이거 앞에 문제하고 비슷한 거죠. 할 수 있겠냔 말이죠. 지쳤다. 자, 해보. 5분의 27 이거 구할 수 있겠어요? 맞는지 틀린지? 자, 일단 HFA는 얼마라고요? 3에서 1로 떨어지니까 에너지가 3이면 마이너스 9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 실제 풀 때 이렇게 풀면 돼요. 13.6 이런 거는 상수니까. 그죠? 얘 에너지는 비율상으로 이렇게 되고 이게 지금 FA요. 쉽게 말해서 이게 FA 비율이 FB는 어디 갔어요? 3에서 2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9분의 1 빼기 마이너스 4분의 1. FC는 2에서 1로 떨어지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뚝딱한데 빼기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는 거고요. B하고 C만 비교하라고 했네요. 자, 전 쟤는 필요 없고. 자, 얘가 얼마? 4분의 1 빼기 9분의 1. 자, 얘는 얼마입니까? 4분의 3. 자, 얘가 36분의 5. 얘가 36분의 4구 36, 3구 27. 자, FB 대 FC가 얼마라고? 5 대 27. 그럼 람다 B 대 람다 C는 얼마? 27 대 5 이렇게 된 거예요. 물어본 게 람다 B는 람다 C보다 5분의 27배가 많네요. 이해 안 돼? 이해돼요? 네. 하여튼 요런 5분의 27 아까 앞에 뭐 27분의 뭐 20 뭐 이런 게 나오는 게 시험 문제 100%라고 100%. 이런 것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2에서 4로 갔다가 4에서 3으로 가네요. 아이고. A에서 흡수하는 FA는 2에서 4로 갔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빼기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뭐 이꼴은 좀 그렇지만 B에서 방출하는 거는 FB는 B에서 방출이니까 잠깐만요. 내가 미쳤구나. FA는 내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FA는 2에서 4로 갔죠. 2에서 4로 갔으니까 4의 제곱. 이렇게 2의 제곱. 그죠? 제곱. 오늘 진짜 이상한 짓 많이 하는구나. 자, 요게 FA. FB는 4에서 3으로 갔으니까 4에서 3으로 갔으니까 4 높은 데 에너지 빼기 낮은 데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자, 기억 N이 3인 상태에 있는 전자는 3에서는 FA를 흡수할 수 없죠. 기억 풀렸습니다. 2에서 FA를 흡수할 수 있겠죠. 그죠? 기억 풀렸고 2은 B에서 방출하는 빛. B는 적외선이죠. 8생 계열이잖아요. 3으로 떨어졌으니까 출발지는 중요하지 않고 도착지가 3이니까 파션 계열이다. 그죠? 아, 도착지라는 게 물론 방출될 때 도착지예요. 올라갈 때는 2에서 4로 올라가는 건 도착지가 4라고 해서 파생이라고 하면 안 되죠. 2에서 4로 가면은 2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낮은 숫자가 중요하다고요. 알아듣죠? 그러니까 FA는 발머 계열이죠. FA는 발머 계열입니다. 자, 여기서 FA와 FC를 지금 그 숫자로 나타내라고는 안 했고 결국 그놈이 그놈인데 4배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 물어봤죠. 어쨌든 계산해야 됩니다. 얘는 얼마입니까? 4분의 1 빼기 16분의 1 해서 아까도 보였지만 16분의 3이고 자, 얘는 9분의 1 빼기 16분의 1 해서 이게 얼마죠? 144분의 7인가요? 맞죠?
얘는 144분의 9가 곱하면 3분 27이죠. 27하고 7이에요. 27은 7의 4배보다 크다. 4배는 안 되죠. 4배는 안 되죠. 그래서 틀렸다. 그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이걸 10으로 쓰면 FA는 7분의 27 FB 요게 사실인 거죠. 요게 사실. 자, 그럼 3번 발목 계열도 나와 있고 파장이 제일 긴 게 D이다. 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고 기억 광자의 에너지는 당연히 파장이 짧은 A가 크죠. A가 4개 중에 제일 크니까 기억 맞고 니은 자 A는 아까 뭐라고요? D부터 하면 D가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C는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 B는 5에서 2로 떨어지는 거, A는 6에서 2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죠? 니은 맞고. 자, D가 BC의 진동수 차이는 CD의 진동수 차이보다 작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아까 했죠. 그냥 에너지 차이를 이 스펙트럼을 보지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BC의 진동수 차이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N은 2가 있고 여기가 N은 3이 있고 여기 N은 4가 있으면 지금 B하고 C C가 뭡니까? C가 4에서 2 그 다음에 여기가 이게 C죠. 그 다음에 B 여기가 B 아까도 했지만 BC의 차이는 CD의 차이보다 작죠? 맞습니다. 그죠? 이게 맞고 그래서 아까 내가 그림으로 했잖아요. 근데 진동수 차이가 작으니까 상식적으로 해도 맞고 상식적으로 사실 해야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는 지금 어떤 얘기예요? 여기서는 진동수 차이가 이게 FB, 이게 FC 예를 들면 이게 FD 이렇게 돼 있으면 지금 요 차이가 눈에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 문제에서는 요 차이가 안 보이면 요 차이를 보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그림은 지금 파장이니까 이 그림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파장이 보니까 BC가 여기가 B고 여기가 C고 지금 여기가 D란 말이에요. 파장 차이가 여기보다 여기가 길면 이 그래프로 볼 때 이거보다 이게 작다 이 얘기예요.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근데 빨리 풀면 어떻게 하라고? 그냥 상식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제일 좋겠다고. 이 그래프를 봐도 되지만 그러니까 진동수 차이가 커지면 파장 차이가 커진다고 외우고 있어도 되지만 무슨 말하는지 알겠죠? 그렇게 외워도 되지만 그냥 상식적으로 아는 게 좋겠다고. BC의 진동수 차이는 에너지 차이입니다. 여기서 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습니다. 그죠? 기억, 니은, 이것이 다 맞다. 자, 그 다음 4번 하고 싶시다. 자, 4번.
4번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n은 뭐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근데 중요한 거는 올라간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올라간 데서 2까지 떨어진대요. 5에서 2까지 떨어지면 경우의 수가 몇 가지 나오죠? 5에서 2까지 떨어지면 떨어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아까 했지만 몇 가지 나와요? 5에서 2면 몇 가지라고? 못 들었다. 컨비네이션 4의 2 숫자 4개 중에 숫자 2개 고르는 거 6가지죠. 만약에서 4까지 올라갔으면 내려올 수 있는 경우는 하나, 둘, 셋, 요 3개밖에 없잖아요. 컨비네이션 3의 2 그죠? 6까지 올라갔으면 컨비네이션 얼마죠? 5의 2니까 컨비네이션 5의 2면 몇이죠? 10인가? 10가지가 나오겠죠. 알았겠죠?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스펙트럼이 줄이 6개 꺼져 있죠. 그러니까 6개 꺼져 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올라갔냐 하면 100까지 올라간 거예요. 됐습니까? 지금 5까지 올라갔다가 여기 5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5에서 한 칸씩 내려가는 경우, 뭐 그다음에 2칸 내려가는 경우, 뭐 그다음에 3칸 내려가는 경우. 좀 그림이 이렇게 6개가 있는 거죠. 그림이 이렇게 6개가 있는 거. 자, 그럼 그 중에 파장이 제일 짧은 놈은 아니지. 파장이 제일 긴 놈은 뭐죠? 파장이 제일 긴 놈은 파장이 제일 긴 놈은 뭐예요? 상탄조. 파장이 제일 긴 놈은 요 놈이죠. 그럼 얘가 5에서 4까지 떨어진 놈이겠네요. 잠깐만요. 내가 뭘 착각을 하고 좀 이상하다. 잠깐만요. 문제 좀 다시 봅시다. n은 잠깐만요. 람다1, 람다2가 n은 2인 상태로 떨어지는구나.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네요. 바닥 상태까지 떨어지는 전체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n은 2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바닥 상태까지. 내가 문제를 잘못 읽었어요. n은 1까지 떨어지는 게 총 6가지가 나오려면 둘이 4줄이어야 되죠. 컨비네이션 4의 2니까. 그래서 n은 3이다. 그죠? 여기가 n은 3이고 n은 2고 그래서 6가지가 있는데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를 보면 요 놈이 제일 작죠. 요 놈이 제일 작고 3까지 떨어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까지 떨어지는 놈 중에 요 놈이 작고 그 다음에 요 놈이 있고요. 그죠? 맞습니까? 네. 요게 제일 꼴등이에요. 요게 6등. 에너지가 제일 작은 거고 얘가 5등 씁시다. 자, 얘가 4등. 자, 3등은 뭡니까? 3등은 요거 3등, 2등, 1등 이렇게 되겠죠. 3등, 2등, 1등. 자,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가 6등. 그죠? 여기가 6등이니까 4에서 3. 그리고 문제에서 친절하게 사실 안 줘도 되는데 얘와 얘가 n은 2로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나는 이 숫자 때문에 지금 무한히 와서 글자를 잘못 봤는데 자, 여기가 지금 얼마입니까? 5등이 되는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 얘가 4에서 2로 떨어지는 거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장이 짧은 거 여기 세 놈이 있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얼마입니까? 2에서 1로 떨어지는 거 3에서 1로 떨어지는 거, 4에서 1로 떨어지는 거 이렇게 6줄이 있는 거죠. 자, 다 됐다. 기억 n은 4이다. 일단 경우의 수가 6개 나와야 되니까 기억 맞고 자, 니은 람다 제로는 1에서 4까지 올라간 거니까 4에서 1까지 떨어지는 거 요 놈이죠. 여기가 지금 람다 제로죠. 이해됩니까? 여기가 람다 제로예요. 올라가.
그래서 람다 제곱은 당연히 람다 원보다 작죠. 니은 맞고 기억 니은 맞죠. 그 다음 디귿 람다 원은 4에서 2로 내려오는 거니까 3에서 2가 아니죠. 3에서 2는 람다 2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게 상황만 파악하면 그다음 쉽죠. 다 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시간 합시다. 강민아, 네. 반도체 진도를 나갈까? 그 EBS 전기력 문제를 볼까? 진도 나가는 그래? 채원아, 이거 받았니? 에너지와 반도체? 이게 니는 첫날 준 거지, 니한테. 그럼 이게 없지? 그 부분이 없을걸? 그래서 내가 이거를 지금 좀 전에 저기서 복사하는데 또 저쪽 컴퓨터가 말썽이라서 복사 못 해봤는데 기회 내용 그거는 숙제인데 물론 안 해봤지? 있는 줄 몰랐어요. 그럼 떼놔도 되고 그럼 숙제는 그거 잠깐만 첫날에 없었던 학생이 너가 2명이지 지금 스무 첫날에 학영이만 없었다고 너가 3명 있었나? 해보이도 있고 승우야 에너지띠와 반도체 진도를 나갈까 아니면 EBS 수능 특강 문제를 볼까? 진도를 나갔어. 다 진도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진도를 나가야 되는데 이게 너가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진도를 쭉 나왔으니까 그대로 연결해서 진도를 나가면 되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는 관계고
파운드가 무시하네. 참.
그 해답 부분은 좀 겹친 게 있어요. 이건 그 뒤에 이렇게 있는 걸 내가 줬으니까. 진도를 나가길 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서 진도를 이렇게 얼마 안 남았나? 내용이 뭐 이것도 원래 이제 반도체 공학이라는 많은 내용을 줄여놓은 거지만 이것도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장황하다는 생각이 들면 EBS 수특이랑 같이 펴놓고 보세요. 됩니다, 그죠? 수특이 조금 더 약간 선택하니까 수특에 몇 페이지입니까? 수특에 97페이지 펴놓고 이렇게 같이 봐도 돼요. 페이지에 뭐 거의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소원자 에너지 중위 같은 거를 배웠잖아요. 그죠? 수소원자 에너지 중위가 이렇게 생겼었죠. 그 아까 해류원자도 잠시 나왔지만 뭐 이제 원소에 따라서 이게 좀 복잡하지만 어쨌든 뭐 기본적으로 뭔가 띄엄띄엄하게 어떻게든 있겠죠. 기본적으로 띄엄띄엄하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내용하고 있는 거예요.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중위는 기체는 원자와 원자가 다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게 기체 원자의 에너지 중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할 거는 이제 고체 물리인데 고체 원자의 에너지 중인데 고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밑에 걸 좀 봅시다. 원자가 한 개는 원래 갖고 있는 에너지 중이요. 처음 그림이 있어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그 원자 두 개를 이렇게 갖다 붙이면 원자가 한 개고 한 개인데 우리 수소 원자 모형 같은 거 생각 수소 원자 두 개를 싹 갖다 붙이면 어떻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래 수소 원자 핵 주위를 돌던 전자가 있었는데 여기 다른 원자 핵이 가까이 오니까 얘와 얘 사이에 위치 에너지도 생겼어요. 쉽게 말해서 여하튼 얘하고 얘 사이에 전기력이 생기니까 얘 에너지에 뭔가 교란이 일어나겠죠. 그죠? 얘 에너지 준위가 변한다고요. 얘 에너지 준위가 조금 변한다고요. 됐어요? 얘 에너지 준위가 좀 변해서 밑에 보면 원자 핵이 두 개면 지금 중위가 약간 변하는데 원래 얘도 전자를 하나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원자 핵이 두 개니까 전자도 두 개잖아요. 그죠? 전자 두 개가 근데 이 에너지 중위에 있을 수는 없고 이게 이제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고 있는데 우리가 뭐 양자역학 얘기할 건 없고 하나의 에너지 상태 전자가 두 개가 있을 수는 없어요. 두 개가 반발로 약간 살짝 밀어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 중위가 선이 두 개로 갈라집니다. 뭐 이해하기 어려워. 그냥 암기 과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원자가 두 개면 에너지 중위가 각각의 선이 얇게 이렇게 두 개씩으로 갈라져요. 두 개씩으로 갈라지고 또 시험에 안 나와서 몰라도 되지만 여기는 아래쪽은 두 개가 되게 바싹 갈라지고 그 위에 두 개는 약간 넓게 갈라지고 그 위에 두 개는 이제 또 약간 더 벌어지면서 갈라집니다. 좀 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갈라져요. 요 간격이 요 둘 사이의 간격이 요게 약간 달라요. 올라가서 간격이 약간 더 넓은 사실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원자가 두 개면 이래. 원자가 사실은 고체는 매우 많잖아요. 여기 더려진 게 수십 개지만 실제로는 뭐 10에 23승계 막 이런 게 하여튼 주변에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선들이
선들이 요거 하나에 10의 23승계가 꺼져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선이 여기에 10의 23승계가 꺼지고 여기도 10의 23승계 정도 원자 개수에 해당하는 게 꺼지고 여기도 10의 23승계에 해당하는 게 꺼진다고. 내가 지금 얘기한 거 뭐냐? 여기보다 시험에는 안 나오는데 요 폭보다 요 지금 띠의 굵기보다는 요 띠의 굵기가 좀 더 굵고 얘가 좀 더 굵기는 해. 그렇잖아요, 그죠? 진한색 영역이 더 많아지고 있어요. 뭐 이건 별로 몰라도 돼요. 그런데 자 여하튼 이렇게 되고 이게 10의 23승계다 보니 실제로는 불연속적인 선이지만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이건 연속적인 값으로 보겠다고. 그냥 이 사이에 있는 에너지 중의 모든 실수 값들은 다 에너지로 가질 수 있다고 보겠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에너지는 당연히 가질 수가 없고. 그렇죠? 이런 거 하나를 T라고 부른다고. 이런 거 하나를 T라고 불러요. 이런 거 하나를 T라고 부른다. 이런 거 하나를 T라고 부르고 요런 게 여기서 요까지만이 T 간격이에요. 여기서 요까지가 T 간격이에요. 알아듣겠죠? 그러면 요 T에 전자가 하나 있고 요 T에 전자가 하나 있으면 이 전자와 이 전자 사이의 에너지 간격은 말을 제대로 했나? 여기 있는 전자와 여기 있는 전자의 에너지 간격은 요 T 간격 사이의 에너지보다는 조금 클 수 있겠죠? 그렇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그림이 너무 작나? 이 그림을 확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전자가 여기 있는 놈하고 여기 있는 놈은 에너지 차이는 이만큼이잖아요. 요 차이보다는 크잖아. 요 차이는 뭐냐면 이 띠와 이 띠의 전자들 사이에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최소값이긴 하죠. 됐어요? 여기 있는 부류와 여기 있는 부류의 에너지의 최소값이라고 차이가 말하는. 자, 이거를 이제 영어로는 에너지 갭인데 이걸 이제 한글로는 무식하게 D 간격이라고 표시합니다. D 간격이라고. 여기에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D 간격이고 밑에 읽어봅시다. 허용된 D,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이게 허용된 D죠.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영역이다. D의 에너지가 가장 낮은 상태부터 전자가 원래부터 있었겠지만 원자 핵이 만약에 원자 번호가 10번이면 원자 핵에 양성자 10개 있고 전자도 10개가 미리 있었겠지만 내가 전자를 10개를 어쨌든 밖에서 하나씩 가져온다고 치면 낮은 에너지 상태부터 10개가 채워지겠죠. 그렇죠? 10개가 에너지가 낮은 상태부터 채워집니다. 화학 시간에 그런 개념 많이 쓰잖아요. 여하튼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원자가 T, 전자가 채워진 에너지 T 중에서 맨 위에 T. 전자가 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10개가 여기까지가 10개일 수 있단 말이죠. 요 뒤에 지금 10개가 채워져 있을 수 있어요. 얘는 걸 원자가 T라고 하고 그 위에도 또 허용된 T가 있긴 한데 여기는 지금 허용은 되지만 잘 안 올라가 있죠. 에너지를 받은 전자가 올라갈 수 있지만 그렇죠? 원자가 T는 전자가 채워진 원자 T 중에 맨 위에대로 꽉 채워지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이걸 뭐 어떤 예를 들까요? 예를 들면 이 교실에 지금 빈자리가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막 이동할 수 있죠. 네가 요리 오면 네 빈자리 채원 자리에 가 올 수도 있고 막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모든 학생들이 빡빡하게 차 있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 자리라도 비어있으면 비어있는 자리에 얘가 오면 빈자리에 누가 가고 할 수 있지만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죠? 우리가 그릇에다가 뭐 설탕 반, 소금 반 이렇게 집어넣고 흔들면 꽉 채워놓고 흔들면 잘 안 흔들리죠? 잘 안 섞인다. 그릇에다가 설탕 요만큼 넣고 소금 한 이만큼 넣고 빈 공간이 있어야지 막 흔들면 잘 흔들리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꽉 채워져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이기가 좀 힘듭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별로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래서 원자가 T에 있는 전자는 자유롭게 잘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전기가 잘 못 통하죠, 사실은. 전도 T는 그 위에 있는 에너지 T인데 보통은
비어 있고 전자가 에너지를 받은 전도띠로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긴 이제 텅텅 비어 있으니까 막 지 마음대로 빈자리가 많으니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와 행복하다면서 막 옮겨 다닐 수 있겠죠. 옮겨 다닐 수가 있고 이제 건전지를 통해서 전기장이 걸리면 막 옮겨 다니는 와중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가겠죠. 그런 게 전류가 되는 거고. 거기 또 설명할 게 뭐가 있을까? 좀 전에 T간격 했죠. T간격 뭐 T틈 세상에 이런 말 누가 쓰냐? T틈 에너지 T 사이의 간격이다. 뭐 여기는 에너지를 가질 수 없다. 뭐 이런 의미고요. 자, 그 밑에 원자과 T에 전자가 완전히 채워져 있으면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지만 잘 못 움직이지만 어쨌든 에너지를 어떻게든 흡수해서 올라가면 그 다음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이 교실은 가득 차가지고 내가 못 움직이는데 누가 에너지를 줘가지고 위쪽으로 팍 뛰어 올라갔어. 그 위쪽 교실은 텅텅 비었어. 그럼 좋다고 막 움직이고 다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음 페이지. 고체 전기 전도성, 물질의 전류가 얼마나 잘 흐르는지를 나타낸다. 전기 전도성이 좋으면 전류가 잘 흐른다. 자유전자와 양공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유전자는 이제 전자가 전도띠로 올라가면 그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를 자유전자라고 하는 거고, 양공의 개념은 뭐냐면 전자가 위로 올라갔어. 위로 올라갔으니까 얘는 막 자유롭게 올라다닐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빈자리가 하나 생겼잖아. 그럼 여기 빈자리가 생겼으니까 올라가는 빈자리가 있으니까 승호가 이 빈자리로 올 수가 있죠. 그럼 승호는 전자니까 마이너스가 1로 왔으면 우리가 관례상으로 플러스가 1로 갔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알아듣겠습니까? 승호가 이렇게 왔는데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빈자리가 이렇게 이동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승호가 1로 오면 여기 있던 빈자리가 1로 간 거니까. 그래서 빈자리를 어떤 독립적인 뭔가로 생각하면 그게 양공이라는 건데, 빈자리는 자 승호가 음전하니까 음전하가 이렇게 갔으면 빈자리가 이렇게 갔으니까 양전하가 이렇게 간 것처럼 생각한다고. 양의 구멍이다 해가지고 양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제 일본어는 옛날에 양을 정이라고 해가지고 전공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전공이라는 말도 썼는데 양공을 요즘은 많이 대체해서 써요. 일본 말이라고 싫어해서. 양수, 음수 할 때 양수고 정수라는 말을 씁니다. 이거는 우리 자연수 정수할 때 정수가 아니라 요 정이라는 게 양을 정이라고 쓸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일본 말은 정수, 음수 이렇게 써요. 우리는 양수, 음수 이러잖아요. 일본은 정수, 음수 이렇게 씁니다. 전공이란 말도 가끔 쓴다는 건 알아보면 좋을 거예요. 제가 그 양공입니다. 양공. 영어로는 그냥 요 공자만 써서 홀이라고 해요. 그냥 홀이에요. 그럼 내가 설명한 게 있네요. 자유전자는 원자과 T의 전자가 에너지를 얻어서 전도띠로 올라가서 이제 자유롭게 신나게 다니는 거고, 양공은 전자가 올라가면 남아있는 빈자리다. 빈자리는 다른 놈이 채울 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전하를 띈 입자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이걸 줄 치는 게 좋겠어요. 그 밑에 전기 전도성 전류가 잘 흐른다고 별 쓸데없는 얘기고, 그 밑에 고체 에너지띠 엄청 쉽지만 요 에너지띠 구조가 시험에 잘 나오죠. 엄청 쉬운 걸로. 자, 도체는 밑에 보면 T간격이 없어서 약간의 에너지만 흡수해도 전자가 쉽게 전도띠로 이동한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자과 T가 있고, 그리고 전자가 채워진 원자과 T가 있고, 도체는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거나, 전도띠가 거의 붙어 있어요. 거의 붙어 있거나 아니면 이게 겹쳐 있어요. 겹쳐 있는 거고. 이게 도체고, 지금 원자과 T예요. 원자과 T. 반도체는 원자과 T와 전도띠가 조금 떨어져 있어요. 조금. 반도체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전도띠고. 양자역학은 나 확률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전자가 가만히 놔둬도 약간 뜨거우면 확률이 높아지지만 이쪽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자, 부도체는 뭐죠? 부도체는 원자과 T에 비해서 전도띠가 굉장히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여기서 이쪽으로 올라갈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거의 없는 건데 하여튼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도체 또는 절연체라고 하죠. 여기는 그림이 두 개가 반대로 있네. 자, 여기가 반도체, 나는 절연체인데 여기 책에서 이게 뒤집어져 있습니다. 자, 절연체는 끼간격이 넓어서 원자과 띠에서 전자가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다. 됐죠? 그 다음 반도체는 끼간격이 작다. 뭐 이런 말이고, 도체는 끼간격이 거의 없다. 그렇죠? 끼간격이 없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뭐 약간 중학교 내용인데 전기 전도도하고 비저항이 있는데 원래 어떤 도체의 저항이 있잖아요, 그죠? 건전지 전압 끌어주면 전류가 흐르고 전류분의 전압 이거를 저항으로 정의하거든요. 저항이 크면은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이 작은 거고 이게 이제 저항의 정의예요. 이게 저항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 식을 바꾸면 이제 V는 IR 해서 오음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전압은 전류 곱하기 저항 이렇게 되는 거고 저항을 실험을 해보면 요 저항이라는 놈은 이 물체가 있으면 저항이라는 놈은 요 물체의 재료가 가지는 성질 그죠. 저게 알루미늄이냐 금이냐 뭐가 있습니까? 뭐 쇠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지는가 비저항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특정한 크기에서의 저항의 비율이라는 얘기예요. 안일비자가 아니라 저항의 비율이라는 얘기죠. 비저항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단면적이 있는데 단면적이 넓으면 단면적이 2배로 넓으면 이게 병렬의 효과가 있어서 전류가 2배로 많이 흘러요. 그래서 단면적의 반비례하고요. 이거 지금 별 필요는 없어요. 시험에 거의 안 나오기 때문에 단면적의 반비례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우에 비해서 이게 단면적이 2A이면 B의 경우에 비해서 이게 전류가 2I가 흐른다는 게 이 경우에 비해서 전류가 2I가 흐른다. 단면적의 반비례하고요. 그러니까 R이 반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L인데 저 길이가 2배가 되면 길이가 2배가 되면 이 건전지 입장에서는 이놈이 지금 저항이 2개가 직렬 연결된 효과가 있어서 전류가 절반밖에 못 흘러요. 이 전압이 직렬이면 예를 들면 전압이 10V다 그러면 양단의 10V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5V씩밖에 안 걸리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회로에 대한 어떤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는 게 좀 설명해야 되게 해보는데 이 저항 한 개에 비하면 그리고 L자리에서는 양단의 전압이 5V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10V면 양단에 10V가 걸려있는데 이건 5V밖에 안 걸려요. 그럼 당연히 여기 보려는 전류가 반밖에 안 흐르는 이런 전류가 반밖에 안 흐르요. 자, 여하튼 길이가 2배가 되면 전류는 반이 됩니다. 그래서 길이가 2배가 되면 전류가 반이 돼요. 전류가 반이 되면 저항이 2배가 되는 거죠. 얘가 길이가 2배가 되면 얘가 2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의 비례하는 거예요. 별거 없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무지성으로 이 공식하고 이 공식은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는 게 좋겠다. 그렇죠? 이건 재료의 성질이다. 우리가 보통 어떤 물질이 저항이 크다 이렇게 말하는 건 이게 큰 거죠. 저항이 아무리 작은 물질이라 하더라도 금으로 만들었다 하더라도 금이라 하더라도 단면적으로 엄청 작고 길이를 엄청나게 길게 하면 저항이 크게 되겠죠. 자, 이거 2개만 있으면 되는데 사실 또 쓸데없이 비저항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그냥 우리가 보통 저항이라고 생각하는 그 값이라고 했죠. 이 비저항의 역수를 전기 전도도라고 해요. 비저항의 역수를 전기 전도도라고 해요. 요렇게 3개를 따로따로 네모친 거 3개를 외우는 게 좋겠어요. 네모친 거 3개를 외우는 게. 그러면 비저항은 여기다가 로 자리에다가 이 식들을 막 집어넣을 수 있겠죠. 집어넣어 보면 로는 얼마입니까? 이 식에서 로는 R 곱하기 L분의 A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R 곱하기 L분의 A가 들어가고 맞죠? 여기 1 들어가면 뭐 RA분의 1이라는 별로 나도 잘 안 해놓고 다니는 전기 전도는 RA분의 L이라는 이 공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일단 외우라고 권하진 않겠고 네모 3개는 외우고 있게 좋겠다. 됐습니까? 네모 3개에서 필요하면 얘를 만들어서 쓰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좀 상식적으로 알면 좋은 게 비저항은 물질의 온도에 따라 변하는 물질의 특성인데 지금 복습 삼아 비저항이 증가하면 당연히 전기 전도도가 감소하겠죠. 전류가 잘 못 흐른다는 얘기죠. 금속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저항이 증가합니다. 이 표를 상식적으로 조금 알고 있는 게 좋겠어요. 온도하고 비저 온도 템퍼러처 비저항. 도체는 기본적으로 비저항이 되게 작지만 어차피 온도가 올라가면 비저항이 약간 커져요. 도체는. 왜냐하면 어차피 자유전자 개수는 충분한데 온도가 올라가면은 전자가 가는데 원자 핵이 막 흔들리면서 얘들이 에너지를 받아서 전자가 가는데 뭔가 장애물이 흔들리니까 가다가 잘 걸렸죠. 그래서 약간 비저항이 커지는 효과가 있고 반도체는 반대로 기본적으로 도체에 비해서 자유전자 개수가 절대적으로 작아서 자유전자 개수가 작으면 전류가 잘 못 흐를 거 아니에요. 자유전자가 기본적으로 좀 작은데 반도체가 온도가 높아지면 아까 얘기했지만 여기 방 안에 앉아 있다가 온도가 높아지면 위로 올라가는 놈들이 확률적으로 좀 많아져. 온도가 높아지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자유전자 개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온도가 높아지면. 물론 이놈에 비하면 자유전자가 훨씬 적지만 자유전자가 어쨌든 좀 상대적으로 많아지니까 비저항이 높은 데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됐습니까? 요거는 좀 상식적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다. 도체, 여기는 반도체. 뭐 부도체는 어차피 워낙 크니까 그게 고려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 표는 하고, 자, 그 다음에 바로 내용인데, 빈칸 채워넣기부터 볼까요? 아니면 그냥 내신 만점 문제를 좀 봅시다. 빈칸 채워넣기 보면 좀 더, 빈칸은 여러 개 채워놓고. 내신 만점 문제 봅시다. 178페이지 1번. 자, 아까 했죠. 원자가 한 개면 에너지 중위가 이제 선이 뚝뚝뚝 따로 있는데 두 개면 두 개로 선이 갈라지고 세 개는 선이 세 개로 갈라집니다. 그죠? 그런가 보다 하면 되고 밑에 오른 걸 보시오. 에너지 중위는 A가 B보다 낮다. 이건 뭐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기억 맞고. 전자를 채우면 에너지 중위가 낮은 곳부터 채워집니다. 이연 맞고. 저 원자의 수가 많아지면 A, B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원자의 수가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가 연속적으로 되는 거고 여기가 연속적으로 되는 건데 지금 이 문제에서 디귿은 하는 말이 뭐예요? 여기가 없어진다라는 게 디귿이 얘기해요. 국어적으로 알아듣겠습니까? 사이의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 이 사이는 여전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끼간격이 존재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요. 됐죠? 그래서 1번 답은 기억 니은 3번이고 자 2번 자, 아까 그림 가가 있고 나가 있네요. 자 기억 가는 도체는 고체 맞죠? 가는 고체 에너지 준위가 맞고 니은 나의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맞죠? 자, 나는 불연속적이다 맞고 가도 사실 가는 근데 불연속적이란 말을 잘 안 물어보겠죠. 가는 요 띠와 띠 사이는 불연속적이지만 띠 하나 내부에서는 또 거의 연속적이잖아요. 알아듣겠습니까? 그래서 잘 물어보진 않습니다. 근데 굳이 얘기하면 가도 사실 불연속적이라고 둘 중에 하나는 모른다면 불연속적이죠. 근데 띠 하나에서는 연속적이라고요. 자, 여하튼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원자 사이의 거리는 나는 기체니까 원자와 원자가 띄엄띄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안 주는 거고 가는 아까 아보가드로 수계가 영향을 준다고 했죠. 그래서 원자 사이의 거리는 당연히 뭡니까? 나가 크니까 디귿은 틀렸다. 답은 4번이고 자, 그 다음 자, 고체 수많은 원자들 아보가드로 수계가 가깝게 위치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구조다.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기체 아니죠. 기체 아닙니다. 기체는 그냥 띄엄띄엄한 선이었죠. 1번 아니고 2번 에너지 띠 내에서
이 내에서 에너지 주기는 또 다 다르죠. 2번 틀렸습니다. 그죠? 에너지 T 내에서는 연속적이라고 했죠. 이 내에서는 이걸 갖다가 아보가드로 수계로 엄밀하게 보면 불연속이에요. 이딴 소리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그죠? 아보가드로 수계면 그냥 연속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에너지 T 내에서 에너지 준위는 불연속적이다. 틀린 말이고요. 4번 T 간격이 좁든 넓든 여기는 전자가 존재할 수 없죠. 여기는 존재할 수가 없다. 4번 틀렸고 5번 기본적으로 원자 핵에 가까우면 에너지 T의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작아지죠. 그죠? 뭐 무지성으로 이건 맞는 말이에요. 이거는 됐고 방학 때 에어컨 시원하지만 좀 지루할까봐 입장은 되지만 진도를 빨리빨리 나가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4번 고체 에너지 D 1 전도 D는 원자가 D 위에 있죠. 위에 있으니까 틀렸고 2번 원자가 D는 전자가 채워진 D죠. 전자가 채워진 D고 양봉은 지금 아직 별로 안 했지만 전자가 올라가면 남아있는 빈자리라고 했죠. 자, 3번 전도 D는 전자가 채워진 D가 아니죠. 3번은 원자가 D가 전자가 채워진 D고 근데 그것도 그러면 3번에서 주어 자리에 원자가 D라고 쓰면 또 맞는 말이냐? 그것도 아닌 게 뭡니까? 도체는 원자가 D도 다 전자가 안 채워져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 앞에 내용 여러분들 찾아보면 알겠지만 알아듣겠어요? 원자가 D도 꽉 차 있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3번에서 주어가 바뀐다고 맞는 건 아니에요. 자, 어쨌든 3번 틀렸고 4번 완전히 채워진 원자가 D에 있으면 빈자리가 없으면 잘 못 움직인다고 했죠. 그래서 4번은 또 틀렸고 자, 5번 낮은 온도에서 전자는 이제 에너지 주기가 낮은 부분부터 차곡차곡 채워지겠죠. 이게 0K라고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0K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뭔가 가만히 있는 놈을 넣으면 낮은 데부터 조용히 예를 들면 죽은 벌레를 쌓으면 낮은 데부터 쌓아질 건데 이게 0K란 말이야. 근데 실온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열운동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벌레 같은 놈이 이게 막 진동을 하든지 기어다닌단 말이에요. 낮은 데부터 놓지만 낮은 데 있는 놈은 확률적으로 좀 높은 데 올라가 있기도 해요. 말을 안 듣고 이게 차곡차곡 쌓았다고 말하기가 좀 어려워요. 뭐 별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0켈빈이란 말을 앞에 붙여놓은 겁니다. 여하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오는 거는 그냥 무조건 에너지 주기가 낮은 부분부터 채워진다 이렇게만 물어봅니다. 자, 5번 자유전자와 양봉에 대한 설명. 전도띠로 전이된 전자는 자유전자라 맞죠? 2번 자유전자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맞고 3번 양봉은 생기는 빈자리다 맞죠? 양봉이 한번 생기면 아까 얘기했죠. 빈자리에 스모가 보면은 빈자리가 이동해도 볼 수 있다고. 양봉도 잘 움직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 그래서 5번 자유전자와 양봉 모두 전하 나르게 옛날에 전하 운반자라고 했는데 전기를 이동할 수 있는 거죠. 자유전자의 이동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전자가 가는 거고 양봉의 이동 방향으로는 플러스가 가는 거예요. 그죠? 아까도 했지만 중요하다. 양봉의 이동 방향으로 플러스가 가는 거예요. 자, 그다음 페이지 6번 반도체다. 자, 반도체는 요 갭이 작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약간 위로 올라갈 수 있다고 했죠. 자, 올라가면 밑에 빈 구멍이 생길 거다. 지금 B에 빈 구멍이 있는데 이게 그림이 좀 잘 안 보이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자유전자와 B 양봉의 개수는 같겠죠. 기억 맞고 미연은 당연히 맞고 디귿 좀 전에 얘기했죠. 디귿 전류가 흐를 때 B는 플러스와 같은 역할을 한다. 기억 미연 디귿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아까 그렸던 거. 자, 여기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올라가려면 에너지를 얼마를 흡수해야 돼요? 정확하게 T간격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답은 뭐다?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해서 지금 자유전자가 되는 겁니다. 답은 T간격 이상의 에너지를 흡수. 자, 그 다음 8번. 물질 3개가 있는데 뭐 약간 다른 얘기죠. 전기 전도도를 나타냈다. 도체, 반도체, 절연체다. 자, 전기 전도도가 크면 전류가 다르는 겁니다. 그럼 제일 작은 놈 A가 도체죠. A가 도체, B가 반도체, C가 부도체가 되겠습니다. 절연체. 내가 뭐라고 말했죠? 거꾸로 말했죠. 자, 다시 전기 전도도잖아요. A가 전기 전도도가 작죠. 그러니까 A가 절연체고, 말을 거꾸로 한 것 같아요. A가 절연체고, 맞죠? B는 반도체고, C는 전기 전도도가 굉장히 크죠. C가 도체입니다. 됐죠? C가 도체입니다. 네. 자, 기억 A는 부도체니까 틀렸고, 이은 비저항은 A가 제일 크겠죠. 비저항은 A가 제일 큽니다. 이은 틀렸고, 디귿 원자과 D와 전도 D 사이의 간격은 부도체가 크죠. 그러니까 부도체는 B가 C보다 부도체니까, 그러니까 B가 C보다 전류가 잘 안 통하니까 내가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무도 아니고. 나이가 들긴 들었나? 옛날에는 몇십 년 지나고 실수를 안 했는데 솔직히. 자, A, B, C가 있고 전기 전도도가 얘가 제일 작죠. 얘가 작고 얘가 크죠. 얘가 중간이고 저항은 얘가 크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작고 T간격은 어떻게 됩니까? T간격은 저항이 큰 놈이 전도띠와 음료트 사이 간격이 크고 얘가 중간이고 얘가 작죠. T간격은 B가 C보다 크다. 맞죠? D가 맞습니다. 됐죠? 답은 2번. 8번 답은 2번. 자, 9번 규소와 다이아몬드인데 규소가 반도체고 다이아몬드가 뭡니까? 부도체입니다. 그래서 가가 규소일 거고 나가 다이아몬드입니다. 지금 순서대로 나타냈다고 했는데 순서 없이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대신이면 순서 없이 나타내더라도 규소가 반도체라는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가가 규소고 나가 다이아몬드예요. 자, 기억 규소는 다이아몬드보다 반도체는 부도체보다 전기전도성이 좋다. 기억 맞고 니은 실온에서 규소의 전도띠에는 전자가 조금 존재합니다. 확률적으로 이게 갭이 낮기 때문에 조금은 올라간다고요. 됐죠? 아주 조금, 사실 많이는 아니지만 도체에 비하면 조금은 올라간다.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 틀렸죠? 기억하고 니은 틀렸고. 디귿 다이아몬드는 지금 에너지 T간격이 있어 5.33이니까 3일렉트론 볼트로는 못 올라가죠. 그죠? 3일렉트론 볼트는 흡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됐죠? 최소한 5.33 이상이 되어야지 흡수할 수 있고 3은 흡수가 안 되고 새로운 에너지 줄일 지 혼자 리치몬처럼 만들 수 없는 거고 디귿은 당연히 틀렸고. 자, 그 다음 10번. 자, A, B, C가 있는데 B와 C 중 하나가 반도체랍니다. 그럼 당연히 C가 반도체겠죠. T간격이 작은 C가 반도체고 B는 부도체겠죠. C가 반도체입니다. 자, A는 지금 뭐죠? 원자가 T와 전도띠가 겹쳐있죠. 전도띠가 지금 약간 그 연한색이잖아요. 그래서 A는 도체가 되겠어요. 됐죠? 지금 A는 도체, B는 부도체, C는 반도체예요. 기억 스위치를 A에 연결하면 도체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죠. 기억 틀렸고. 니은 규소는 반도체니까 C에 해당한다. 맞죠? 니은 맞고. 디귿 B가 부도체인데 원자과 T에 있는 전자는 전도띠로 이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죠. 훨씬 어렵죠. T간격이 넓으니까. 높은 곳까지 올라가기는 당연히 C보다 어렵죠. 디귿을 맞죠. 니은 디귿이 답이 된다. 자, 그 다음 11번.
도체 막대 AB가 있는데 AB가 하나는 도체고 하나는 반도체가 고유 반도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다음 시간에 할 건데 도핑된 반도체가 아니라는 얘기고 그냥 반도체입니다. 일단 두 집게를 양극 행으로 전류 흐른 줄 확인한다. 자, A에 연결했을 때 흘렀다. A가 도체겠죠. A가 도체. B는 반도체인데 뭐 반도체라는 게 도핑을 안 하면 거의 전류가 안 흐를 수 있습니다. 반도체라고 뭐 무조건 흐르는 게 아니에요. 거의 안 흐르는 거. 뭐 눈꽃만큼 흐를 수 있지만 거의 안 흐른다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기억 A는 도체이다 맞고, 자, 니은이 얼핏 볼 때 헷갈릴 수 있잖아요. 지금 B에 연결했을 때 전류가 안 흐른다고 해놓고 뭐 안 흐르면 끝이지 뭐 전기 전도성은 그럼 재우는 것이 뭘 따지고 있냐 싶은데 어쨌든 온도가 높아질수록 B의 전기 전도성은 좋아지죠. 그죠? 알아듣겠죠? 예를 들면 전류가 100조 분의 1A가 흐르다가 10조 분의 1A가 흐를 수도 있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강민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니은은 맞아요. 기억 맞고 니은 맞고 이것 자, B는 지금 반도체는 절연체보다는 그래도 원자가 T와 전도기 사이의 간격은 좁죠. 이것은 틀렸고. 도핑은 지금 아직 진도를 안 나간 부분 문제라서 지금 48분. 이거 일찍 끝낼까? 그럼 안 되죠. 그러지 말고 너무 좀 이런 것만 해서 아까 전기력 문제 또 잔머리 리프레시 차원에서 EBS 한 문제만 시간 봐서 시간 되면 두 문제든지 풀고 마칠게요. 지금 마치기에는 너무 빠르다. 자, EBS 저 없는 거. 아니 서로 안 되죠. 자, 다음 시간 숙제는 그 원래 완자 제일 뒤에 붙어 있던 거 있죠. 요 7전자의 에너지 줄이 되어 있는 거. 원래 지난 시간에도 숙제라고 했는데 안 해왔으면 이거 해오시고 그 다음에 지금 EBS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우리 내신 만점 문제 풀 때 빈칸 채워넣기 안 했죠. 또 물론 다음 시간에 숙제 안 하면 또 내가 막 하고 있으면 진도가 그만큼 덜 나가는 거죠. 많이 해보면 내가 그걸 안 하겠죠. 그 앞에 빈칸 채워넣기 좀 해보시고 그리고 EBS 지금 전기력 문제 EBS 전기력 문제를 3점짜리는 나중에 시험에 가서 푼다고 치더라도 지금 104페이지부터 있는 2점짜리는 좀 다 풀어오기 바랍니다. 2점짜리는 다 풀었으면 좋겠고 자, 지금 EBS의 105페이지에 5번은 지난 시간에 거의 한 거고 6번 한번 해볼까요? 6번 한번 해봅시다. 6번도 거의 한 건데 6번 해봅시다. 여기 시험 한번 쳐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여기 시험 한번 칠까요? 시험 치지 말까? 다음 시간에 여기 전기력 문제 중에 시험 한번 치든지 합시다. 자, 이렇게 6번 한번 좀 풀어보세요.
자, B가 양전하고 AC는 전하 부호를 모르겠는데 얘가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니까. 자, 근데 중간에 뭐가 있냐면 A와 C가 B로부터 받는 전기력의 크기가 같대요. A가 B한테 받는 전기력과 C가 B한테 받는 전기력이 같답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죠? A가 B로부터 받는 힘과 뭐 인력인지 청력인지 모르겠는데 받고 C가 B로부터 받는 힘이 같대. 그럼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전하의 곱이 같다. 뭐가 같다고? 전하의 곱? 그러니까 A와 B 사이에 작용한 힘의 크기는 이걸 거리를 뭐 R이라고 하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R 제곱분의 K 그 다음 QA, QB잖아. 이거 하고 B와 C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같대요. B와 C 사이면 QC, QB잖아. 이게 두 개 같대. 얼마? B랑 C의 전하가 B랑 C가 아니라 B가 B가 아니라 B는 약분이 되고 A랑 C가 전하량이 같다고. A하고 C가 전하량이 같아야 B에 미친 힘이 B하고의 상호작용의 힘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Q고 얘도 Q인 거야. 일단 그죠? 그런데 자 전하량이 같은 상태면 무호마저 같았다면 얘 작용한 힘이 0이었겠죠. 이게 경우의 수가 원래 4가지가 있는 거 아니야. 뿔 그러면 합력이 0이어야 되니까 이거 틀렸죠. 마도 아니죠. 마뿔이면 얘가 힘을 오른쪽으로 받는 게 아니라 마뿔인 상태에서 여기 가운데 플러스를 넣으면 당연히 얘가 당기고 얘도 미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뿔도 안 되고 남아있는 경우는 뭐밖에 안 된다? 뿔마밖에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Q고 얘가 마이너스 Q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가운데 있는 B는 전하량이 얼마인지 현재로서 모르고 됐죠?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이게 플러스 Q고 이게 마이너스 Q의 플러스야. 그럼 이게 지금 얘가 미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합해져 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전하량이 같으니까 얘 전하량하고 얘 전하량이 같으니까 얘가 미는 힘과 얘가 당기는 힘이 당연히 같잖아요. 그건 사실 좀 전에 얘기했지만 얘의 반작용과 얘의 반작용과 원래 문제에서 얘의 반작용이 같다고 했잖아. 원래 문제에서. 그래갖고 지금 전하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자, 여하튼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요 둘 사이에 작용한 힘이 요거하고 요거를 합해서 F인 거예요. 그죠? 요게 2분의 F, 요게 2분의 F 합해서 지금 F가 된 상태죠. 그죠? 그럼 밑에 경우는 어떻게 됐겠냐고요? 밑에 경우는 얘는 가만히 있는데 얘가 멀어졌어요. 그럼 얘가 미는 힘 2분의 F는 그대로 있고 얘가 얘를 미는 힘 2분의 F는 그대로 있고 지금 B에 작용한 힘을 조사하는 거죠. C가 B를 당기는 힘이 2분의 F에서 얼마로 줄어들겠어요? 거리가 멀어졌으니까 8분의 F로 4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8분의 F로 줄어들었어요. 자, 따라서 B에 작용하는 합력은 얼마가? 이거하고 이거 합해서 8분의 5F가 된다. 됐어요? 박수는 끝내자. 자, 끝내겠고 3점 문제를 풀면 시간 팍 갈 거니까 그 2점짜리가 숙제라고 했는데 집에서 혹시 3점 문제를 풀어보고 싶은 사람은 좀 어렵지만 좀 풀어보시고 안 풀리는 거 다음 시간 질문하면 내가 질문하는 문제만 일단 풀어줄게. 3점도 쭉 다 풀고 싶은데 3점은 진도상 나중에 더 풀어도 되는데 여하튼 질문하면은 풀어줄게요. 3점짜리 됐죠? 풀어주면 풀어보고 내가 오늘 상태가 약간 안 좋아서 소리 보내서 미안합니다. 숙제가 세 종류가 있는 거죠. 수특 2점짜리. 그 다음에 좀 전에 완자 그 에너지 부분에 네모 채워넣기. 또 하나 더 있었는데 아까 그 7이었나? 7 에너지 준이라고 적혀있는 포인트. 요거 그 1등
1등급 도전 문제까지 해보면 좋지만 1등급 도전 전까지는 다 하기. 1등급 전까지. 1등급 전까지. 이렇게가 일단 숙제가 되겠다. 됐습니까? 한 채워는.